지난 동영상에서 국제무역거래의 절차는 크게 1. 거래관계를 개설하는 단계, 2.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그리고 3. 이를 이행하는 단계 및 이후의 사후 처리, 즉 클레임을 해결하고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거래를 마감하는 단계 등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마지막 단계인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의 첫째, 거래관계의 개설, 둘째, 매매계약의 성립에 이어서 다음은 셋째, 매매계약의 이행입니다. 첫 번째, 신용장입니다. Letter of Credit, LC.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 지급 및 상품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 은행이 수입상의 의뢰에 의해 수출상 앞으로 Open or establish. 개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LC가 국제 지불 수단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이 가지는 위상은 아직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상이 계약 조건대로 선적한 후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해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상을 대신하여 그 어음을 지불 혹은 인수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가 되겠습니다. 신용장의 당사자로는 Applicant. 개설 의뢰인, 즉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상, Opening bank or issuing bank. 개설은행, 즉 개설인의 요청에 의해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수입자의 은행, Advising bank. 통지은행, Beneficiary. 수입자, 즉 신용장을 받는 수출상, Negotiating bank. 매입은행, 즉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 등이 있습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수출국에 소재하는 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전달되는 것이 통례이며, 이 통지은행은 단순히 신용장의 통지에 그치고 신용장의 내용이나 결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용장과 관련한 업무는 대부분 은행의 양식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거래 당사자들이 협의하게 됩니다. 1.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독촉하는 경우 2. 선적 시기가 지연되어 Shipping date, SD. 선적 기일이나 Expiry date, ED. 유효 기일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 3. 신용장을 접수한 이후 계약 내용과 상위점이 있거나 이행 불가한 조항이 있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Phrases. 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신용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Documentary LC. 화환신용장은 수출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Negotiate or nego. 환어음을 제시할 때 선적 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그에 비하여 선적 서류 없이 환어음의 지불 또는 인수를 약속하는 신용장을 Clean LC. 무담보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Irrevocable LC. 취소 불능 신용장은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출상에 전달된 이상 신용장의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LC at site. 일람불 신용장은 선적 서류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하는 조건이며,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은 선적 서류 제시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입니다. Confirmed LC. 확인 신용장은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의 의뢰에 따라 수출상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불 또는 인수를 확인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확인 신용장에는 개설은행과 통지은행의 이중 보증이 붙는 것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이름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경우 통지은행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으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방은행의 신용장인 경우 확인 신용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Transferable LC. 양도 가능 신용장은 수출상이 신용장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장입니다.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면 양수인의 신용이 불량할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수입상이 수출지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점이나 현지법인을 갖고 있을 경우 그들에게 양도 가능 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용장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ame of the opening bank. 신용장 발행은행, Irrevocable. 취소 불능이라는 문구, Number of credit. 신용장 번호, Name of beneficiary. 수익자명, Name of the applicant. 신용장 발행 신청인, Amount of credit. 신용장 금액, Terms of price. 가격 조건, Expiry date of credit. 유효 기간, Drawer of the draft. 환어음 발행인, Tenor of the draft.
환어음 지급기일 그리고 drawn on, 의 문구로 환어음의 지급인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선적 서류와 관련 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bill of lading, 선화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 등도 포함됩니다. partial or transshipment, 분할 선적 및 환적, shipping date, 선적 기일과 같은 선적 관련 사항과 함께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UCP 600, 즉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 문헌을 언급하게 됩니다. 신용장 이외에도 다양한 결제 조건이 있는 바,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결제 조건들은 일정 부분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도나 대금 지불의 담보수단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collection base, 추심 방식에는 DP와 DA가 있습니다.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는 지급도 조건이라고도 하며 선적 서류를 송부받은 은행이 물품 대금에 payment, 지급과 교환하여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는 인수도 조건이라고도 하며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acceptance, 인수 확인을 하면 선적 서류를 인수받은 은행이 이를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다음, 송금 방식의 결제입니다. 여기서 송금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입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해 줄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외 거래의 약 70% 상당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LC 거래는 갈수록 줄고 그 자리를 송금 방식이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전신환, TT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TT base,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송금 방식의 거래에는 사전 송금, 사후 송금이 있습니다. cash in advance, 사전 송금 방식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사전에 수입 대금 전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cash on delivery, COD, 는 물품이 도착하면 대금과 맞교환으로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국제 거래보다는 국내 거래에서 자주 통용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cash against documents, CAD, 는 서류 상환불이라고도 하며 선적 서류와 맞교환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open account, 방식은 일반적인 외상 거래와 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이거나 빈번한 거래에서 이용됩니다. 수출자는 주문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사전에 합의된 결제 조건에 따라 대금의 지불을 이행하는 거래 관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적 및 통지입니다. 먼저 shipment, 선적입니다. 제품의 생산 완료 후 수출상은 선박회사에 선박 수배를 한 다음 선적 의뢰를 하게 됩니다. 선적 예정일에 윤곽이 잡히면 이를 수입상에게 통보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적이 완료되면 즉시 shipping advice, 선적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주문품의 ETA, expec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일을 감안하여 창고 또는 보관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상품이 도착하기 이전에 판매 활동을 개시하여 지불 대금의 조달을 준비하는 등 수입상으로서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적 통지는 주문번호와 일자와 같은 참조사항, 상품명과 수량, 선박명과 출항일자 및 도착 예정일, BL, bill of lading, 선화 증권 번호와 컨테이너 번호, 기타 운송 서류 사본, 사전 합의 시에는 원본의 발송 일자 등의 사항들을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화증권 등 선적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더욱 간략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거래는 다수 거래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은 계약된 SD, shipping date, 선적 기일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조상의 오류나 포장 문제, 서류상의 착오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force majeure,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도 자국의 금융사정,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금의 지불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 시에는 조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상대방을 잘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할 논리나 방안을 연구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금의 회수입니다. payment, 수출 대금의 지불 내지 결제 관련입니다.
선적을 하고 나면 수출업자는 선적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수출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업계에서는 내고 Negotiation. 이라고 부릅니다. 환어음과 함께 제시되는 선적 서류는 통상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보험증권이 추가되기도 하며 원산지 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계약 단계에서 상호 합의된 바에 따릅니다.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는 대금의 지불 등 대차 관계가 개별 거래 단위로 종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P, DA 등과 같은 외상 거래의 경우나 거래 알선 수수료, 클레임 대금 등의 경우 대금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되며 미수금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기업 도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 개시 전에 신용 조회 등을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 회사의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Bank reference. 은행, Trade reference. 타 회사 등을 통하여 거래 현황과 대금 결제 습관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금의 지불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경우에도 앞에 9시즈 설명할 때에 언급이 있었듯이 요구 사항은 단호하게 적시하여야 하겠지만 상대의 입장을 우선 배려하는 정중함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클레임입니다. 하나의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는 예상치 못한 과실, 사고 또는 고의로 여러 가지의 분쟁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Claim. 은 매매 계약 당사자 중에 일방이 계약 이행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송 화물에 관한 클레임은 운송 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박회사, 보험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업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무역 클레임은 매매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레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불량품, 파손, 착오 선적, 수량 부족, 선적 지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만스러운 점을 호소하는 Complaint. 불만과 달리 클레임은 가격의 인하, 배상금 지불 등의 금전적인 요구, 계약의 해지, 화물의 반송, 교환, 부족품의 보충 등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에는 클레임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 혹은 조정 수단에 대해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참고 서류와 자료의 레퍼런스를 확실히 명기하며 손해나 누락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에 직접 레터나 이메일을 보내어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 동기 및 피해 상황을 정중한 가운데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도록 하되, 거래 중지 통고 등의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클레임 발생 통보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곧 그 사실을 조사하고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정중히 사과를 하고 가격이나 상품 교환 등에 응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상세하고 명확하며 정중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여야 합니다. 클레임은 성격상 한 번의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타당한 주장은 포기하지 않되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상호중재 조항이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최후 수단으로 소송이 있지만 시간적 금전적인 면을 고려할 때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며,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소송보다는 원만한 해결이 유리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클레임을 적당히 처리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여 상호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욱 큰 신뢰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바이어가 고의로 Market claim. 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 당시 조건대로 상품을 받아들이면 채산이 맞지 않을 때 수입업자가 사소한 결점을 구실삼아 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마켓 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켓 클레임은 수출업자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고려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고려는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이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중재입니다. Arbitration.
상사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아닌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최종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Arbitrator. 중재인은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자인 제3자입니다. 중재의 특성은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성립된다는 점, 중재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선 먼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라는 점, 중재 절차를 관리하는 중재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 등입니다. 중재의 장점을 보면 첫째, 중재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둘째,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중재인, 예를 들어 전문가나 업계 인사 등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재는 비공개리에 진행될 수 있어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재 판정은 외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집행이 보장되므로 무역거래의 분쟁에 적합한 해결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성립됩니다.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는 법정소송을 배제하고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 조항이 계약서에 명기되도록 함으로써 소모적인 법적 투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출 수입 거래 흐름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망라하여 간단한 그림 하나로 표시하였는데 신용장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Exporter. 수출자는 LC의 수혜자, Beneficiary. 가 됩니다. 오른쪽에 Importer. 수입자는 LC의 개설 의뢰인, Applicant. 가 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Inquiry. 일을 보내고 이 Offer. 를 주고 또 받으면서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퍼가 수락되면서 3. Order. 주문이 성사됩니다. 수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가서 계약 조건에 따라 4. LC를 개설 신청합니다. 이 은행이 Issuing bank. 입니다. 수출자의 국내 은행에 신용장 통지를 요청합니다. 이 은행이 Advising bank. 입니다. 통지은행은 수출업자에게 LC 도착 사실을 알리고 원본을 전달합니다. 수출업자는 계약 내용에 부합되게 5. Goods. 물품을 생산하여 세관 검사 후에 Carrier. 즉 화물선 혹은 비행기에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반 선적 서류를 갖추어서 자신의 거래 은행에 가서 제시를 합니다. 이 과정을 6내고 Negotiation. 이라고 합니다. 수출자의 거래 은행, 이 경우 Nego bank. 는 일단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서류를 Issuing bank. 로 발송합니다. Issuing bank. 그는 선적 서류 도착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알리고 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대금이 입금되면 Nego bank. 로 송금하게 되며 이로써 모든 수출입 거래가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자는 선적 서류를 Carrier. 즉 선사나 항공사에 제시하고 당해 물품을 Release.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역거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분량이 너무 간단하여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나 앞으로 진행할 비즈니스 이메일 관련 내용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살펴보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위의 무역거래 절차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문형과 예문을 묶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